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계전정을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전정을 하는 목적은 그 나무의 수세를 안정화시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수관 내부의 공기 또는 빛, 또 이런 것을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 도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또 결과지들 긴 거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내인도 꽃눈이 이제 5월 말서부터 이제 그 분화가 유도됩니다. 그래서 내인도의 꽃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하계전정입니다. 하계전정은 6월 달에 이제 주로 하고 7, 8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달이니까 6월 달에 이제 전정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은 수세가 세고 안 세고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세가 주로 센 나무들은 작년에 과일을 안 달려가지고 그 나무에 9월, 10월, 11월 이때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많이 흡수를 해서 과일로 가고 남는 것이 이제 뿌리에 축적된 거죠. 뿌리에 축적되어 있던 것이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많이 나와서 이 수세를 보면은 굉장히 세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겨울에 전정할 때 강정적으로 이제 그 양분들이 올라와서 글로 이제 자라야 할 건데 필요로 하는 것인데 끊어줬으니까 그 양분이 글로 올 것이 다른 과지를 가갖고 세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전정은 이제 강하게 강전정을 했거나, 또는 작년에 과일이 별로 없어서 양분을 많이 뿌리에 이제 흡수를 했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세력이 좀 셉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건 시토키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나무의 성분을 좀 말씀드리면 시토키닌 성분이 있고, 이 과일의 과일, 뭐 중심화도 있고 액화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과일들이 과일린이라고 과일 씨앗 이런 데는 이제 지베린이 생산돼요. 이 지베린은 뭐냐 하면은 내인도 꽃눈이 여기서 분화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를 빨리 하고 과다 착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초의 끝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옥신이 만들어져요. 옥신이 이렇게 내려오죠. 옥신은 신초 발생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늙은 잎, 성잎이죠. 성잎. 이런 데서는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미지의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잎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나무를 이해하자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하계 전정을 하는 시기는 그 6월 달이 좋습니다. 6월에서 7월 전에 이제 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전에는 이미 신초들이 나와서 꽤 길어질 수가 있죠. 꽤 길어질 수가 있고, 또 도장지 발생이 이제 5월 달부터 나는데, 저는 뭐 나무가 도장지가 별로 없어요. 과일을 뭐 좀 많이 달다 보니까. 그래도 도장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정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컸을 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전정했을 때 나중에 또 그만큼 짙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히 자랐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6월 10일, 저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하계 전정을 해서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 시점에서 도장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도장지를 하면은 이렇게 오래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간 것을, 이런 것을 하계 전정하는 것은 도장지 같은 거 올라간 것을 유인을 해서 그냥 이렇게 과일이 없는 게 있어요. 과일이 있는 거는 이렇게 놔두면 돼요. 저는 뭐 거의 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기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은 이게 자꾸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이 잎에 신초에서만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라는 것을 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크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덜 커요. 덜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또 그리고 이 가지가 너무 내려 떨어졌습니다. 이거 내려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당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 올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이 이제 하계 전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주면
측지가 이 수평으로 됐을 때 햇볕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 결과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역자 90도가 됐을 때 또 햇볕이 잘 들어간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됐으면 더 낫죠. 근데 이 결과지까지 제가 정리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렇게 측지를 유인해 가지고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 또 결과지들을 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장지가 많으면 좀 전에 도장지를 가지고 이제 결과지화 시켰죠.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거기 꽃눈이 내년에 맞춰서 내년도에 과일 달면 되는데, 또 끊어줄 필요성이 있어요. 도장지들이 많으면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측지에 도장지가 많다 이러면은 뭐 한 개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준다. 제거를 해주는데 아주 바싹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그루터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계 전정은 손으로 갖고 찢잖아요. 확 찢어버려요. 뭐 하나 찢어보겠습니다. 이거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렇게 찢었을 때 이 아무는 속도가 이 찢은 게 더 빨리 아면 돼요. 칼로 한 것보다도 이 찢었을 때 이게 확 찢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가지 못 찢는데 이렇게 확 찢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아들 금방 아문다는 거야. 더 빨리 아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전정은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더 다른 또 여기에 가지가 또 빨리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육기에는 도포제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면 여기서 도장지는 바싹 제쳐주거나 끊어주거나 일부는 남겨놔둔다. 요거 남겨놔두는 이유는 이 세력이 세잖아요. 세면은 그 도장지에서 그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위에는 조금 양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이제 꽃눈이 온다는 얘기죠. 꽃눈이 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는 양분을 뺏어 먹기도 하지만은 또 좋은 점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지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결과지들이 30cm 이상 이렇게 갔다, 이거야. 30cm 이상 이렇게 길어졌다. 이게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그대로 놔줄 수 없잖아요. 요 위에도 이렇게 30cm 이상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름 정도 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초의 길이, 신초가 나온 게 30cm 놔두면 세력이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만 놔두면 더 아주 햇볕과 그 공기 이런 거 다 잘 제대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차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0cm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잎을 4장 정도 놔두고 끊어줍니다. 그래갖고 6월 10일 정도 돼서 그렇게 저 같은 여기 얼마 안 되니까 한 600주 정도니까 부랴부랴 해서 그런 게 굵은 거 있으면, 긴 거 있으면 끊어서 도포도 안 하고 해야 되니까 팍 끊어주고, 그래서 그냥 끝내는데, 그렇게 끊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로운 신초가 나오죠. 새로운 신초를 나오려면 한 11일에서 15일 걸려요. 그 다음에 거기 신초가 좀 나와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멎을 시점, 6월 말 정도 되면 멎이잖아요. 멎이거나 7월 초에 멎을 수가 있어요. 멎은다는 것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년도 꽃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부터 5월 말부터 지금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아직 5월 말이 안 됐죠. 아직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거쳐서,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거쳐서 7월 정도 돼서 꽃눈이 맺혀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긴 것은 끊어준다. 그러니까 신초가 긴 거 30cm 이상 된 것은 잎을 여기 한 4장 정도 놔두고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멎이죠. 여기서 아물려고 할 거예요.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따가 한 11일 정도 돼 있다가 여기서 틈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꽃눈이 맺혀진다, 이게. 그렇게 이런 것을, 긴 것을 끊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계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계전쟁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어려운 것 같은데, 도장지 제거하는 거하고, 제거도 막 싹 일괄 다 제거하는 것보다도 일부분 좀 남겨놔두는 것도 필요로 하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결과지, 과일들이 이 신초가 나오는 것들이 길게 나오잖아요. 30cm 이상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은 30cm를 끊어주는 거죠. 결국 여기에 잎이 4잎 정도, 그러니까 이 눈마디가 4눈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신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신초일 때 1, 2, 3, 4, 4잎 정도 놔두고 여기에 이제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기부 쪽이라 하면 한 4일 정도 놔두고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면 여기서 신초가 나올 것이고 새로 나오면서 나오는데 한 12일 뭐 11일서부터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꽃이 눈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눈 만드는 것도 한 11일 그것도 그 정도 걸려요. 그래서 총 만들어지는 것이 한 5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0일에서 55일이면 7월에 하여튼 꽃눈만 만들어지면은 꽃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 7월에 맺혀진 꽃이 제일 좋습니다. 8월, 9월은 뭐 제대로 꽃잎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전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두 개만, 이것도 이렇게 쳐졌어요. 그럼 요건 걸 요렇게 해서 이걸 당겨서 요렇게 이 수세가 이 가지가 약하잖아요. 약하면 요렇게 그야말로 요렇게 해서 수평 이상으로 좀 당겨 올려서 유인을 수평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 영구 측지들은 약간 세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단부 쪽에는 측지들이 약간 이렇게 올라 있는 게 좋습니다. 완전 수평보다는 수평 이상 이렇게 그렇게 돼 있도록 나무를 관리하면 돼요. 6월 달에 이제 그렇게 전정을 할 때 꽃눈이 이제 분화가 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제 결과지들이 있을 때 짧은 결과지에 먼저 꽃눈이 옵니다. 짧은 결과지에 꽃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긴 거는 늦게 와요. 그 7월 달에 오든 8월 달에 올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6월 10일 돼서 긴 거, 30cm 이상 된 결과지들 끊어서, 눈 4개 놔도 끊어서, 신초가 새로 받으면서 눈이 맺혀지도록. 그렇게 끊었을 때, 만약에 눈이 안 맺혀진다 할지라도, 안쪽에 있는 작은 결과지, 이 짧은 단과지들 있잖아요. 그 눈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꽃눈을 얼마큼 만드느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올해는 해거리가 많이 왔어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홍로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물론 저 생각은 기후적인, 여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5월 30일 날 우리는 적과를 해야 되는데, 적과를 할 때, 그때 당시 과일이 많이 달려서 내년도 꽃눈 분화를 억제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달에 꽃눈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추석 때부터 많이 왔죠. 추석 전서부터 와갖고, 추석 사과가 익었다 벌해졌다 막 이래 됐습니다. 그럴 때 올해부터는 저는 작년에 황산가리를 이제 연면 시비를 해줘야 돼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다시 벌해지면 이제 황산가리 쳐서 질소를 먹는 것을 천천히 먹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가리에 단단하게 하고 견고히 해주고 습기를 조절하는 게 이제 가리인데, 그렇게 연면 시비를 해줘가지고 착색이 날 때 계속 착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질소질이 많이 흡수가 됐어요. 땅에서 나무로 그 질소가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꽃눈이 만들어지는 불량을 유도하는 것이 또 질소입니다. 질소는 뭡니까? 이 이파리하고 이 줄기 이런 것을 자라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 이파리만 자라려고 하니까 이 꽃눈 이런 거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년도 꽃눈이 만드는 게 5월 그 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꽃눈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꽃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요. 암술 만들어지고, 수술 만들어지고, 꽃잎도 만들어지고, 꽃받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보통 꽃잎이, 요런 꽃잎이라 하면은, 이 눈 안에 요런 꽃잎이 이제 아주 적게 요런 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질소가 많으면 이 꽃잎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얘기지. 불량을 유도하는 것이 질소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꽃눈이 변해서 잎눈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꽃눈이 만들어지다가 잎눈을 못 만들게 불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잎눈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진행이 잎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작년에 올해 꽃이 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우세성은 나무의 상단의 꼭대기 이 부분, 또 이 측지
이 측지의 이 끝부분, 선단 부분, 이것이 정부 우세성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우세성의 논리가 적용되는데, 이 정부 우세성이 이 나무를 놔두면은 이쪽만 이 선단만 잘 크고, 이 안쪽으로는 과일이 계속 안 달리는 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안쪽에는 단가지가 있을 때 여기 과일 달지 말고 가지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측재 결과지를 안쪽 부위 20cm 이상 여기에 나오면은 여다가 이제 결과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결과지 만들 이다가 과일을 처음에 달아버려요. 달아버리니까 그 가지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만들어 지키니까 이 안쪽 계속 나옵니다. 그래 가급적 과일은 이 중간 지점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선단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끊어서 이렇게 겨울 때도 끊어주고 여름에도 이제 적심을 한다. 적심 더 이상 못 나가게. 적심은 이 생장점이 있어요. 적심 보통 여기 20cm 컸을 때, 여기 20cm 아직 안 컸는데 컸을 때 요 생장점, 요 생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톡 부르는데 요게 잎이 있고 요런데 요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요런 20cm 커도 요런 모습 있잖아요. 요렇게 끊어주면 요게 이제 적심하는 겁니다. 적심. 그래서 이제 하계 전정할 때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지금 퍼렇죠. 이게 지금 목질부가 검게 되고 이 상태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지를 좀 단단하게 힘있게 하려면은 처음에 키울 때 이 적심을 했어야 돼요. 적심. 그래 적심을 뭐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자연적으로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알면서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과일은 열린다 이게. 과일은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적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해 주시면은 요 아직 끝선 그러면 보통 이 안쪽에 너무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컸을 때 20cm 컸을 때 아주 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 거의 컸는 이 안쪽에 해도 되면 이 산발이가 많이 나와요. 산발이 나오면 위에 거 떼내죠. 근데 같은 해에 나무가 측지와 같은 해에 그 결과지가 같은 해면은 크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끊어줘서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측지는 2년 되고 결과지는 1년 돼야 된다는 얘기. 그래 올해 같이 나왔으면은 끊어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두 개 같이 나왔을 때는 하나는 그냥 뭐 끊어줘 갖고 내년에 다시 여기 받든지 아니면 겨울 때 이거 당연히 끊어주는데 지금 이렇게 끊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은 차이가 있죠. 1년 사이는 안 되겠네. 그렇게 해줘서 하여튼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재배하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일이 커지는 시점이 6월입니다. 그 세포 분열 시기. 이 세포 분열 시기에는 과일을 이제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때는 뭐 이렇게 호르몬제도 착색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과일을 적과를 이제 적화를 하든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세력이 세면은 과일을 많이 달아도 돼요. 그런데 나무의 세력이 약한데 너무 많이 다르면은 이제 이 나무 자체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나무 세력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고 과일이 어느 정도 달리고 나무 세력이 어느 되면은 서로 이 신초들하고 과일하고 양분 경합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과일이 너무 많이 적게 달아놓으면 과일이 안 커요. 나무만 크지. 그 다음에 과일이 이제 적정하게 달아야 된다. 이 적정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내가 10개 달고 싶으면 12개 정도 달려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7월 달 가서 2개는 그 중에서 좋지 않은 과일 떼내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과일을 떼내면 됩니다. 그래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세를 보고 과일을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과일도 커지고 좋다. 작색도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뭡니까? 나무하고 풀하고 서로 수분 경합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 경합기 있으면 여기에 저는 보니까 이 잎이 너무 연하죠. 그리고 비료를 연몇 십일 했는데도 이렇게 연하게 보입니다. 연하게. 좀 뭐 날씨가 요새 얼어가지고 고생스럽게 지금 크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경합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기가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풀이 자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세포 분열 시기에는 물을 자주 주고 이 나무들이 이제 잘 자라게끔 이렇게 해줘야만이 세포 분열을 뭐 4천에서 7천만 개의 뭘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세포가 그렇게 많이 분열을 될 수 있도록
물관리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무에 따라 틀리지만은 요소를 좀 주는 거. 또 수세가 너무, 근데 나무의 품종이 또 여기서 생각해봐요. M9인지 M6인지 M26인지. M9은 자라는 게 1년에 자라는 게 30cm가 그 한계래요. 물론 막 자라게 하면 그렇지만 적당한 시비 관리했을 때는 30cm 정도가 자라는 게, 저는 항상 30cm 밖에 안 자라가지고 나무가 수작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M26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땅이 별로 안 좋고 이런 데 심는 거잖아요. 동해에 강하고, 그게 이제 M26인데, M26은 50cm까지 크는 거예요. 더 클 수도 있죠. 막 비료 죽으면 더 커요. 그런 거 할 때 그런 나무들은 비비풀 사용해야 돼요. 비비풀이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비비풀이 예를 들어서 신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5cm, 6cm 칩니다. 그래 폭 쳐야 돼요. 그럼 이 큰데 5cm, 6cm 된 것을 크지 못하게 이제 이걸 제한해 준다 이게. 제한해 주니까 작은 거, 물에 나오는 틈, 작은 요 결과지들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요아를 못 자르게 해 주니까 가들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죠. 요걸 못 자르게 하니까 항상 양분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여기서 양분은 반대하니까 다른 줄로 작은 가지 아주 짧은 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과일하고 아까 신초하고 양분 경합기를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때 이 신초를 잘 못 자라게 하니까 그 양분들은 어디로 가요? 과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크는 데까지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얘기가 이제 화상병 2차 전염 시기, 그것도 이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약제에 대해서 내가 저는 그 호르몬 약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그 나무의 그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면 좋은 것이고,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돈만 없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제 치실 때도 시기예요. 비비풀도 시기라면 시기. 그럼 너무 다 컸을 때만 했으면 어차피 다 머질 시기에 쳐봤자 효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초가 5cm, 6cm 정도, OS 뭐 7 이렇게 나와 있는 책에는, 그런데 한 5cm 정도의 나온 모습이 보이면은 치시면은 돼요. 또 이번에 해거리가 많은 그런 그 가온에서는 5월달에 꽃눈 6월달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6월, 7월에 꽃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뭐 환상박피라든가 뭐 스쿼링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어요. 있는데 어떤 분들은 뿌리를 하나 파가지고 끊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없어요. 내가 이 없는 걸 선택했는데, 이렇게 여 밑에 여기다 이렇게 하나 1cm 간격으로 둘, 셋, 넷 이렇게 끊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끊어 주시게 되면은 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 우리 상단 쪽으로 가는 게 30%고 이 밑으로 70% 가요. 그러면 여기 양분이 가다 여기 한 개 끊어졌으니까 여기를 아물게 하겠죠. 그 다음 또 가다 보면 또 막혔으니까 또 아물게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려서 이 나무의 자람을 최소한 좀 억제할 수가 있고, 내년도 꽃눈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소는 잘 자라지만은 가리는 자람을 좀 천천히 자라게 해주는 게 가리입니다. 가리. 뭐 황산가리. 그래서 황산가리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주잖아요. 그게 뭐 과일도 단단해지고 숫기도 조절해주고 과일도 형적으로 크게 하고 뭐 이 가리 성분입니다. 그래서 M9 같은 경우는 그 수세 관리하기 위해서 수세가 좀 세다고 하면은 이 한 움큼이 30g이에요. 한 움큼. 이 나무 뿌리 밑으로 이렇게 해서 웅구식으로 이렇게 쭉 던져 가지고, 그래서 보름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과일이 없는 나무들, 뭐 한상박피 하든지 뭐 다른 거 한상박피도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양분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해줘야지. 양분이 안 올라왔을 때 너무 일찍, 어떤 사람은 뭐 겨울에 하는 사람인데, 겨울에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건 나무 죽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이 수세를 최소한 이제 좀 줄여가지고 꽃눈이 형성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꽃눈을 만들 때 수세가 좀 세다 이러면 이걸 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꽃눈이 없을 때 황산가리를 15일 간격으로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먹을 만큼 어느 정도 조금씩 줘서 9월 달까지
이렇게 줘 놓으면은 9월 달에 이제 조금 많이 주고 뭐 한 30g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몇 평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산 안 맞아요. 저거 나눠서 생각 고민 하다 보니까 한 오큼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많고 30g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름 간격으로. 저도 여기 저기 과일이 안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후에 5월 말 정도 돼서 이걸 계속 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양에다가 줘서 또 여기 우리가 스프링클러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줄 때는 땅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젖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미리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이렇게 물을 뿌려 갖고 1시간 정도나 아니면 30분 정도 흙을 적셔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를 주게 되면 흡수가 빨리 되죠. 빨리 돼서 빨리 땅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소 같은 거는 이제 한 3일 후에 흡수가 뿌리에서 바로 흡수를 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포인트는 도장지가 많은 가온은 도장지를 제거해내는데 싹 제거하는 것보다도 거기 한두 개는 놔두고 제거를 하는 거 좋다. 그렇게 하면 세력이 센 데는 그 양분을 그 도장지로 이렇게 빨아먹기 때문에 흡수를 해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꽃눈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꽃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수세가 너무 세면 잎이라든가 이 신초들이 이 힘이 세 가지고 꽃눈 만드는 것을 억제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질소질이 많으면 신초 만드는 것을 불량화 시키는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이 돼서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를 준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게 있고 또 그 도장지를 살려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내년도 꽃눈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